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이런저런 소식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XRP 가격은 어제보다 상승했죠. 27센트인데 한때 28센트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의 가격을 보면은 약간 좀 안정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제는 안정을 넘어서 상승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첫 번째로 차트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의견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지난 263일 동안 계속 하락했었다. 이번에 그 추세를 떨치며 좋은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곧 있으면은 떡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웰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XRP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차트 분석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그냥 차트가 좋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가격이 좀 안정되는 것을 느낄 정도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사도 나오게 되는데요. XRP가 다가오는 이제 근미래에 크게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XRP가 상승하게 되면은 첫 번째 목표로는 33센트, 두 번째로는 39에서 50센트, 좀 범위가 크네요. 세 번째 정차역은 68센트. 그것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가격입니다. 올해 안에 1달러만 넘어가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저는 바라고 있는데 1달러 21센트. 그리고 이제 올해 말이 되든 내년이 되든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가격대 4달러!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그 바람들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XRP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XRP 홀더들은 XRP를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XRP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이 중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스웰의 기대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XRP를 쌓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과는 다르게 또 추가적인 이유로서 최근에 있었던 빵형의 행보 그리고 XRP 관련된 많은 발전과 개발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웰 때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팔지 안 팔지 제가 다시 한번 이 페이지를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 목마름,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스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맥킨지 그룹에서 이번에 발행한 국제 지불 보고서에는 블록체인 부분에 리플사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지불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리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업계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장합니다. 너무 오버했나?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나빈 굽타씨 다가오는 23일 핀테크 아부다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중동, 유럽, 아시아 등등 전세계 여러 행사에 리플사의 직원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면서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올해 쭉 보여져 왔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네트워크도 늘리고 고객들도 늘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게 보는 이 멕시코 비소 XRP X 레피드 볼륨 업데이트입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최근의 최고점을 살짝 높게 갱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정말 열심히 사용 중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송금을 하는데 총 210만 개 정도의 XRP가 사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을 딱 봤을 때 이런 이렇게 패턴이랄지 반복되는 흐름이 있는데 이 정기적으로 어떤 회사들에서 금액을 일정하게 일정 기간 동안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액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액수와 횟수들이 늘어난다라고 봐야겠죠. 정말 좋은 모습 같습니다. 멕시코에 의해서 필리핀 쪽에서도 좀 좋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추가로 발표가 되게 될 이제 XRP 송금론은 아직까지는 이제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초에 멀큐리 FX CEO가 인터뷰를 할 때는 이 XRP 송금론 한 10개 정도가 이제 개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19년 거의 다 가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어요. 다가오는 수요일 때 발표가 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한 번에 모아서 터뜨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진행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지속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X래핏이라는 단어 대신에 실시간 유동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리플사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었죠. 이 기사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플사의 대변인,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사는 X커런트, X비아, X래핏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다 합쳐가지고 리플넷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다, 이런 식으로 묶었다. 앞으로 고객들은 X커런트, X비아를 구매를 하는 대신에 리플넷에 연결되게 될 것이고 X래핏을 구매하는 대신 실시간 유동성 기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명칭들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 봤을 때 리플넷은 이제 소프트웨어 수트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한데 모아놓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라고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어도비 수트를 사면은 어도비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한꺼번에 이렇게 막 들어있죠. 따로 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리플넷에 가입되어 있는 리플넷 멤버랑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엑스커런트라든지 비아를 사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 통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고객들이 리플넷에 가입을 딱 한다 그러면은 가입하는 동시에 세 가지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들이 주어지는 그런 방식은 아닐까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고객들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필요에 맞게 X커런트나 X래핏을 뭐 암호화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쪽으로 소프트웨어의 구성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리플사의 생산부서 디렉터가 XRP 레저를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크레이그 두잇이라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프링의 개발자 플랫폼인 SDK가 출시되었고 나는 XRP의 레저에 부가적인 프로젝트를 따로 개발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팟캐스터들이나 가수들 중에 자신들의 노래나 세션을 XRP를 받고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mp4 파일을 다운받고 대가로 XRP를 지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아니 이보쇼 왜 XRP만 하는 거요? 다른 암호화폐도 해야지. 그랬더니 크레이그 두잇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은 이제 디지털 창작물을 디지털 자산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념 증명 같은 것이다. 여기에 사용될 것으로는 XRP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프로페셔널하게 완전 프로 수준이 될 필요는 없다. 그 누구라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팔 수가 있는 것인데 XRP로는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불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1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컨텐츠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 그런 1원도 안 되는 돈들이 모여가지고 창작자들에게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아이디어일 뿐이고 Waste in Space와는 아직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정말 좋은 것이 개발자 플랫폼이 나오고 이것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누구나 자유롭게 이 XRP 생태계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큰 소식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에스크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XRP 아케이드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현재까지 에스크로가 이제 풀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억 개씩 매달 풀리고 있죠. 지금까지 22개의 에스크로가 풀렸다. 이 말인 즉슨 지난 22개월 동안 XRP가 풀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XRP가 팔리지 않으면은 뒤로 돌아가서 다시 묶이게 되죠.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10억 개가 풀린다라고 해서 10억 개가 다 시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팔리지 않은 물량은 다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총 50억 개의 숫자가 줄었는데 이는 한 달간 평균 10억 개가 풀릴 때 2억 2,700만 개 정도가 팔리거나 시장에 풀렸다라는 이야기다. 자, 이런 속도가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220달이 있어야, 즉 18년 4개월 정도가 지나야 마지막 XRP들까지 에스크로에서 시장으로 나오거나 팔리게 될 것이다. 날짜로 치자면 2038년 2월 에스크로가 끝난다라는 예상이다. 참고로 8개월 전에는 2039년을 예상을 했었다.
2039년 4월 예상을 했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빵형은 폼플리아노의 팟캐스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플사가 장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투기자들에게 물량을 판매하는 것은 중단하였다. 그리고 지난 2분기 보고서에도 리플사가 이미 유동성이 충분한 공급 시장에는 이 장외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유동성이 없는 곳에는 직접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또 있었죠. 그래서 투기자들은 시장을 통해서 XRP를 구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리플사가 거래소에 파는 물량도 이제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처럼 리플사는 XRP를 파는 양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크로에서 이제 아직까지 대략 500억 개 정도가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풀 것인가? 파는 양은 줄었는데 에스크로 물량은 그대로니까 그러면 더 오래 걸리게 될 것인가? 물론 스프링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XRP 생태계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자금으로 XRP를 계속 팔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파는 양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XRP들을 이제 1000억 개를 시장에 풀 것인가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헛소리를 많이 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IMF가 찜해놨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디 연방준비제도에서 찜하려고 벼르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미리 사놨다. 이처럼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이미 다 팔렸다.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디까지나 가장 인기가 있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중앙은행들에서 XRP를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묶이는데 또 사용이 되게 될 수도 있겠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500억 개를 어떻게 시장에 자연스럽게 풀 것인가, 그것도 XRP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크로에 대한 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봤고요. 즐겁게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2038년 안에 모든 XRP들이 제 주인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재밌었다, 즐거웠다 하셨던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생시켜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고요. 한 분 한 분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